이게 아까 전에 GPR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GPR을 설명을 하는데 GPR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컨티뉴어스 펑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디스컨티뉴어스한 프로퍼티 예측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재 조성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난다고 쳐봅시다. 조성이 바뀌면서 FCC에서 갑자기 BCC로 트랜지션을 해요. 그러면은 물성이 이렇게 가다가 툭 튈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 GPR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 영역에서 못해요. 전반적으로는 잘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GPR 말고 다른 커널이나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를 좀 쓰는 편이에요. 언설턴티를 표현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베이지언 뉴럴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컨티뉴어스한 영역에서 문제를 풀기에 가장 좋은 문제가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가 FCC 아니면 PCC를 가지는데 HCP도 가지는데 제가 하는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FCC만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잘 풀려요. 자, 그게 이제 인트로덕션이고 이제 조금 소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마 금속하는 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가 일반적으로는 소재의 원소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disordered structure, 그러니까 랜덤한 스트럭처가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형태를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2학년 때 우리 재료 연력학 배우죠? 기억나죠? 그죠? 자, 우리 재료 연력학 배울 때 gives free energy of mixing이 enthalpy mixing minus T delta X mix 이거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이너리 스트럭처에서 레귤러 솔루션 모델에서요. 자, 바이너리 스트럭처에서 온도가 높으면 엔트로피 컨트리뷰션이 훨씬 더 강하죠, 그죠? gives free energy에서. 그러니까 섞여있죠, 그죠? 자, 온도가 낮으면은 엔탈피의 영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분리가 일어나죠. 자, 스피너다 디컴포지션 뭐 이런 거 기억날 겁니다. 막 깁스 프리 에너지 믹싱 2번 미분해서 0되는 점 찾고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델타 S 믹스가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는 50대 50이면 0.5 ln 0.5를 2번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죠. 근데 이게 원소의 개수가 5개면은 예를 들어서 5개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0.2 ln 0.2를 5번 더하는 거죠, 그죠? 그거의 절대값이 2개 있을 때보다 한 3.5배 정도 큽니다. 계산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3.5배 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가 페이즈 트랜스, 그러니까 믹싱 스테이트에서 페이즈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온도의 절대 온도가 3.5배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600K에서 이렇게 뭐 솔리드가 된다 이렇게 치면은 이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는 그거보다 절대 온도가 3.5배 낮은, 심지어 실온보다 훨씬 낮은 데에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믹싱된 스트럭처가 실온에서 안정할 수 있는 게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코발트, 크롬, 아이런 뭐 이렇게 MN 뭐 니켈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철계 소재, 알루미늄 소재 이런 거보다 비싸요. 겁나 비쌉니다. 이거 뭐 인바 뭐 이렇게 크게 만들면은 막 뭐 몇백만 원 해요.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비싼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얘네가 엄청 메커니컬 프로퍼티가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컬 프로퍼티가 익스트림리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 그래서 자동차에 못 들어가고 뭐 못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익스트림 컨디션, 굉장히 고압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온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노 입자로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 사이언스에 18년에 나왔습니다. 표지 논문이에요. 표지 논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우리가 카본 파이버가 있어요. 카본 파이버에 메탈 리퀴드 프리커서를 뿌립니다. 자, 뿌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막 이렇게 묻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줄 히팅이 일어나서 한 2000K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카본 서멀 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열 충격법. 그래서 이제 2000K까지 올라가면, 자, 생각해보세요. 2000K까지 올라가면은 메탈 리퀴드 프리커서들이 바이너리든 터널이든 쿼터널이든 상관없이 그냥 섞여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깁스 프리 에너지 믹싱 아까 얘기했을 때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컨트리뷰션이 높으니까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섞여 있는 상태에서 2000K니까 리퀴드 메탈 프리커서의 솔벤트가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디스오더 형태의 메탈 리퀴드 프리커서의 덩어리들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리퀴드 날아가면. 그 다음에 퀸칭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노 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엔트로피 얼로이 형태. 근데 특이한 거는 여기에서 바이너리는 실온에서 안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 6 원계는 실온에서 안정할 수 있는데 이런 디스오더 상태가. 근데 이거는 고온에서 얼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2원계도 솔리드 솔루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몇 개의 메탈 리퀴드 프리커서를 뿌려주느냐에 따라서
바이너리, 터너리, 쿼터너리 뭐 쭉쭉쭉 해서 이런 형태의 엔트로픽 얼로이 나노 입자를 만들 수가 있는 테크닉인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도 얼른 가져와서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그 카이스트에 굉장히 이 카본 파이버 잘 만드는 김일두 교수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한테 얻어와가지고 카본 파이버 하고 리퀴드 메탈 프리커스 뿌리고 주리팅하고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여럿이 붙어 있어요. 우리 4개의 리퀴드 메탈 프리커스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이아미터 대충 호모지니어스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 레졸루션 XRD나 아니면은 뭐 EDS로 보면은 잘 섞여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뭐다 쓸 거냐? 그러니까 여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촉매가 제일 쉬워요. 촉매 중에서도 HER이 제일 쉽습니다. 하이드로젠 에볼루션 리액션. 그러니까 수소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분해해서 수소 기체가 나오는 형태의 리액션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메커니즘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무 잘 붙어도 안 되고 너무 잘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 분자가요. 그거를 측정하는 게 이 볼케이노 팟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체로 플라티늄이 제일 높아요. 제일 좋은 수소 발생 반응 촉매입니다. 근데 겁나 비싸죠, 그죠? 플라티늄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게 이제 플라티늄을 대체하는 촉매 연구, 혹은 플라티늄을 쓰는데 나노 구조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캐탈리틱 액티비티를 올리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시스템 잘 봐요. 여기 보면 표면이에요. 우리 나노 입자 표면에 막 뭐 섞여 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거는 조금 약간 다른 문자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림이 예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랜덤한 서페이스에서 우리가 물을 분해해서 수소 기체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실험으로 할 거고 그거를 이제 뭔가 최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성 최적화. 그 일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데서 이건 뭐 대충 2019년, 2020년 논문만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나와요. 이거 가지고 촉매 재봤다. 와, 짱짱맨이더라. 좋더라. 자, 근데 왜 좋은지 모르겠다. 왜 좋은지 모르겠고 최적화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적당히 만들어 봤더니 좋더라. 리포트 끝. 근데 내 컴에 나가요.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는 막 보고가 됐습니다. 왜냐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얼려가지고 엔트로피 얼로이 촉매 나노입자 만들어서 재봤더니 카타이틱 액티비티가 좋은데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데 리포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칼본 설머 샥으로 우리가 하이든 로우든 어쨌든 소드 솔루션 형태의 엔트로픽 얼로이 나노 입자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 한번 머신러닝으로 시작해보자. 조성 뭐가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탐색해보자가 저희 목표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스템의 가장 장점은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만들 수 있죠. 터널이 만들 수 있죠. 쿼터널이 만들 수 있죠.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거 다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 요 얘기 안 할 겁니다. 대충 할게요. 이거 다 우리 3일 동안 했잖아요, 그죠? 슈퍼바이즈 머신러닝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 있고요, 그죠?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문제. 우리는 이거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티늄 49%, 카퍼 51%에서 모델 넣어서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요거 넣으면 얼마냐 나오겠죠, 그죠? 실험 데이터, 오버 포텐셜, 촉매에서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이 잘 학습이 되면 요거를 제일 낮출 수 있는 조성이 무엇냐를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최적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뭐 이게 사이클러는 치트 봤을 겁니다. 그래서 분류는 대략적으로 뭐 데이터가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에서 대충 풉니다. 근데 우리가 금속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얘도 우리가 저는 8개 썼거든요. 8개 중에 고르는 거였거든요. 그럼 8차원 문제, 8차원 문제. 물론 8개의 조성을 더하면 1이니까 7차원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7, 8차원 문제를 푸는데 리그레션을 하려면 데이터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험 데이터, 실험 우리 10만 번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요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액티브 러닝을 풀 거고 우리가 GPR을 이용할 건데 GPR이 컨티뉴어스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이엔트로피 얼로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 페이스 트랜지션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온에서 굉장히 랜덤하게 있는 스트럭처를 얼려버린 거기 때문에 2000K에선 다 앱스 있습니다. 그거를 펀칭한 거예요. 터모다이나믹한 스테이블 스테이트 아닙니다. 그냥 그 온도에서 안정한 거를 얼려가지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조성에 따라서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면 오버 포텐셜 프로퍼티가 컨티뉴어스 하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R을 쓸 수 있는 거예요. GPR의 워킹을 잘하는 거고. 그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워크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니셜 데이터의 조성을 8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8개 선택을 했고요. 이니셜 데이터로 뭘 찍어줬냐면은 각각의 싱글 엘리멘트 나노 입자를 얼려서 촉매 측정을 해서 8개 데이터를 넣어줘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모델이 오버 포텐셜을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uncertainty, 그 O 포텐셜 예측값의 uncertainty를 뱉겠죠, 그죠? 우리 아까 배웠죠, 그죠? 자, 그거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정하는데, 요때 이제 EI 개념이 나오는 거죠. expected improvement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때 몰랐어요. 이거 할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약간 감이 있잖아요, 감이. 감이 약간은 어떻게 했냐면, 이원계를 매핑할 때는 uncertainty 높은 데만 집중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냥 다 uncertainty maximum top 20 이렇게 다 찍었어요.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이원계에서 잘 학습을 하면 그거를 3원계로 트랜스퍼를 했을 때는 실험을 할 때 uncertainty가 높은 거 10개, O 포텐셜이 낮다고 예측되는데 10개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brute force라 그러죠. 약간 대충 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어요. 이거 그냥 막 소재에서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했고 약간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약간 느낌의 uncertainty 높은 데 찍으면 좋지 않을까? 그때 뭐 exploration, exploitation 개념 자체가 제가 약간 좀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2원계에서는 exploration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3원계로 올라가서는 이제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을 반반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EI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논문이.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때 2020년대 초반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가. 자, 그래서 이제 GPR 설명을 했고요. 아까 전에 가져온 그림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테늄 커버트 시스템 바이너리에서 이제 실험 포인트들이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이 블랙 솔리드 라인이 GPR이 예측하는 O 포텐셜 값이고요. 그다음에 점선이 이제 uncertainty의 맥시멈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바이너리 그래프가 8, C, 2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이걸 하면은 28개의 2차원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3개를 갖고 왔는데 대략적으로 3개 갖고 왔는데 점이 여기 2개 찍혀 있죠. 우리가 싱글 엘리멘트 나노 파티클의 O 포텐셜을 잰 다음에 이니셜 데이터로 넣었다 했죠, 그죠? 그래서 0.0이랑 1.0에만 찍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28개 있어요. 그래서 GPR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당연히 가운데가 실험한 포인트에서 제일 먼 곳이기 때문에 언설턴티가 당연히 높겠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냥 직선이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그 차원이 옆에 차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옆에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PD 프랙션이 이렇게 있고 그 PD와 콜레이션 있는 게 나머지 7개가 있을 텐데 걔네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GPR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8개 그래프 중에서 가운데의 언설턴티가 제일 높은 거 20개 뭐 이렇게 찍으면 하여튼 뭐 이것저것 찍으면은 퍼스트 모델이 20개 실험한 겁니다. 언설턴티 높은 거 탑 20를 찍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뭔가 그럴싸하죠, 그죠? 그 다음에 퍼스트 모델에서 세컨드 모델로 넘어갈 때 20번 실험을 더 합니다. 언설턴티가 높은데 20대 정도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서드 모델에서 20개 추가로 찍어줍니다. 언설턴티가 높은데. 되게 잘 예측하죠, 그죠? 이런 거가 28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8번의 실험 만에 바이너리 예측을 다 한 겁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진 않았지만.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값싼 메탈이만 섞었을 때는 O 포텐셜 전반적으로 정말 높습니다. 이건 거의 촉매로서는 거의 쓰레기 수준의 데이터예요. 자, 근데 노블 메탈만 사용했을 때 그 자연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게 좋아요. 노블 메탈만 쓰면 O 포텐셜 전반적으로 낮아요. 이거 당연할 것 같고요. 근데 한두 개를 섞었을 때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플라티늄 코발트 시스템에서 이 플라티늄 100%거든요. 이 포인트가. 근데 플라티늄 30%에서 이거랑 비슷한 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3원계를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바이너리 커브 있잖아요. 여기에 3개의 선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아직 여기 실험 안 했어요. 우리 실험 포인트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예측만 해보면, 액티브 러닝 하지 않고 예측만 해보면은 GPR 가지고, 역시나 노블 메탈이 없으면 그냥 빨갛습니다. 노블 메탈만 있으면 파랗고요. 좋은 거죠. 근데, 한두 개 섞으면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찬가지, 터널에서도 지금 first iteration, 그러니까 first 모델에서 10개는 uncertainty가 높은데 10개는 O 포텐셜이 낮은 걸로 예측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이클을 돌리면 실제로 만들어진 샘플의 O 포텐셜이 지금 바이너리에서 1, 2, 3, 터널에서 1, 2, 3 했잖아요. 무언가 세츄레이션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실험을 더 하면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 액티브 러닝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라티늄보다 좋은 게 3개 이상 나오면 스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거예요. 플라티늄 65%, 루테늄 30%, 니켈 5%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O 포텐셜이 플라티늄이 68.2인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소재에서.
액티브 러닝을 거의 처음 시도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리고 뭐 표지모도 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로 우리가 확장을 할 수 있냐면, 뭐라 그럴까요?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촉매를 만드는데, 이게 HER,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제너레이션도 잘하고, 악시젠 제너레이션도 잘하는 거 맞아요. 물 분해하면 수소 나오고 산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다 잘하는 촉매 사실 필요 없어요. 난 몰랐지. 난 촉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HER과 OER의 오버 포텐셜을 이제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소재를 한번 개발해보자. 요거 이용해서. 이거는 4원계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HER의 오버 포텐셜만 낮춰야 되는 게 아니라 HER도 낮추고 OER도 낮추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GPR 기반으로 액티브 러닝을 1차원에서 했잖아요. 그죠? 하나의 목적 함수가 최적화되는 걸 했잖아요. 이게 멀티 오브젝티브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파레토 옵티마리티가 나오죠. 파레토 프론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 이상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HER 오포텐셜이랑 OER 오포텐셜. 근데 아까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딱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포텐셜이랑 노블 메탈 프랙션, 이게 코스트잖아요. 코스트,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낮추고 싶고 얘도 낮추고 싶은데 여기는 안 찍혀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게 사실은 노블 메탈 프랙션 95%예요. 루세늄도 노블 메탈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집합체를 파레토 프론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네들 실험을 안 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라인을 찾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3원계로 가면 파레토 서페이스를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멀티 오브젝티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여기 보면은 No objective can be improved without degrading another objective. 여기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티브를 좋게 하려면 하나는 낮춰야 된다. 요겁니다. 트레이드 오프. 학생들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도가 세지면은 덕틸리티가 안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금속으로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파레토 프론트는 제일 좋은 놈들의 집합체. 요게 이제 파레토 프론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실험했던 오버 포텐셜과 노블 메탈 프랙션으로 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파레토 프론트가 나오고, 만약에 내가 노블 메탈 프랙션과 오버 포텐셜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파레토 프론트를 찾기 위해서 여기 안에 있는 걸 실험을 아예 안 해버렸겠죠. 그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학에서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 아니고 당연히 모든 자연현상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럽 5대 리그, 유럽 5대 리그 이제 2022년 그 리그에서의 센트럴 미드필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에 90분 동안 얼마나 프로그레시브한 플레이를 했냐, 턴오버를 얼마나 적게 했냐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파레토 프론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토니 크루스가 짱짱맨이에요. 그러니까 파레토 프론트가 있고 얘가 아웃라이어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했죠. 레알 마드리드 챔스 우승시키고 은퇴했습니다. 엄청 노장이에요. 노장인데 안첼로티가 계속 파트라도 쓰는 이유가 데이터가 그냥 그렇게 보여줘. 얘가 제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올해 못 뛰어도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챔스 우승시키고 은퇴했습니다. 이번에.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있습니다. 파레토 프론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레토 프론트를 빨리 찾는 게 우리의 숙명인데,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그럼 그거를 액티브 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1이랑 오브젝티브 2를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블랙 닷이 뭐냐 하면 기계가 예측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는 HER과 OER의 오버 포텐셜이 요렇게 될 거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실험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예측한 포인트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사각형이 보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uncertainty 1, uncertainty 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GPR에서 싱글 오브젝티브에서 했던 게 이제 uncertainty 플러스 마이너스 요 넓이가 2차원으로 온 겁니다. 이거를 하이퍼 스퀘어라고 합니다. 하이퍼 레탱귤러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레토 프론트는 뭘까? 오브젝티브 1과 오브젝티브 2를 동시에 옵티마이제이션,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이거죠. 그죠? 파레토 프론트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요 사각형이 말하는 거는 95%의 확률로 실제 실험을 찍으면 요 사각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95%도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 정확히 나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파레토 프론트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실험할 필요가 없는 것. 근데 얘 좀 아리까리해.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기 실험을 하면은 점이 여기 찍힐 수도 있고, 얘 실험을 하면 점이 밑에 찍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파레토 프론트가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고 역전이 돼버립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uncertain, 얘는 파레토 프론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은 파레토 프론트일 거라고 예측이 되는 혹은 아리까리한 포인트. 요게 지금 이거를 분류를 한 게 exploitation이고 여기에서 하이퍼스퀘어가 제일 큰 거를 실험하는 게 exploration입니다. 두 개가 밸런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이퍼스퀘어가 제일 큰 거 10개 실험했다 쳐봅시다. 실험 데이터 넣으면은 스퀘어 작아지죠. 그러면서 다시 분류해서 얘 버려버립니다. 이 사이클 돌리는 거야. 이게 파레토 액티브 러닝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파레토 프론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HER, OER 다 낮은 거 찾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시스템 가져왔어요. 똑같은 8개입니다. 근데 4원계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까 바이너리, 터너리 했으니까 이제 쿼터너리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성하고 HER, OER 재고 그 다음에 파레토 프론트를 열심히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근데 8개 중에 4개의 원소를 선택해서 5%씩만 잘라서 셀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한 78,000개 정도 됩니다. 78,000개, 네,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78,000개가 있는데 처음에 랜덤하게 10개만 찍어서 HER, OER 재면 실제로 벌써 한 4,300개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회색이 다 버린 부분입니다. 주황색이 파레토 프론트 혹은 uncertain한 거. 처음에 10개만 실험했는데 많이 버려요. 근데 10개를 한 번 더 실험하니까 디스카디드 포인트가 확 올라갑니다. 5만 몇천 개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점점 진행하면서 계속 버리는 것들 증가하고 uncertain 플러스 파레토 프론트가 낮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아이터레이션별 실험을 10번 했거든요. 그래서 5th 아이터레이션은 50번째 실험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 모델 4는 이제 40번만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검은색들이 우리가 실험한 포인트들이고요. 여기 비어있는 빨간색 스퀘어가 uncertain한 포인트 중에서 하이퍼 스퀘어가 제일 큰 거 10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하면 당연히 거기 안 찍혀요. 여기 5th 아이터레이션에서 이제 빨간색이 added 포인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있긴 한데 거기 안 찍힙니다. 이런 데 막 찍혀요.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모든 uncertain 포인트에서 하이퍼 스퀘어가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 프로세스를 계속 하게 되면은 11번 했습니다. 0번부터 11번이니까 120번 실험했습니다. 78,000개 중에서.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찾았어요. 뭔지 보이시죠? 그죠? 파레토 프론트가. 근데 우리 무한번 하면 더 좋은 거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HER과 OER의 합을 목적 함수로 해서 걔네가 saturation 되는 포인트에서 스탑했습니다. 우리는 최적화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더 실험하면은 좋겠지만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서 멈췄어요. 그러면은 자, 탑3가 뭐냐?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HER도 꽤 낮고 OER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280대, 90대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서메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작년에 출판을 했는데 리뷰어가 다른 논문에 비해서 뭐가 좋냐요. 그래서 이제 랭킹을 매겨봤더니 저희가 한 3등 정도 해요. HER, OER 더하면 3등 정도 하는데 얘네들은 못 쓰는 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스테빌리티가 되게 높아요. 우리가 카보 설멀 샥에서 태운 다음에 얼렸잖아요. 그러면 TEM으로 보면 그래핀 레이어가 한두 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금속 원자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주일 동안 계속 테스트를 해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저 이런 거 했고요. 테이크홈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시스템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실험을 한 다음에 만들고 측정을 해서 레이블링을 하죠, 그죠? 그거를 머신에 넣어요. 그 머신이 우리한테 실험시켜. 우리가 요거잖아요. 이거를 풀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토노머스 라이브라고 하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나노히트 제작을 로봇이 합니다. 로봇파이 나노히트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걔를 측정을 알아서 합니다. 측정을 하고 지가 성능 분석하고 지가 능동화해서 돌려서 지가 실험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오토노머스 그 셀프 드라이빙 그 카랑 비슷한 컨셉입니다. 아마 한사수 박사님 발표를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을 안 타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컨시스턴트 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신소재를 이런 걸로 개발할 수가 있고 작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 그 시더 교수님이 쓴 논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놈이랑 페어로 나온 논문 봤어요? A랩이라고 이제 그 뭐 신소재를 뭐 40몇 개를 새로 합성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시스템이에요. 그게 액티브 러닝입니다. 거기서 사용한 액티브 러닝 프레임워크에 Arrows라는 거를 썼는데
어찌됐든 지금 약간 재료의 인공지능 실험, 특히 실험에서는 약간 트렌드가 액티브 러닝을 좀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최종 진화형이 이제 이런 그 오토노머스 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논문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겁나 쉬워요. 알고리즘 보면 본인들이 이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계산으로 이거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건 다 똑같고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랜덤한 서페이스가 계산으로 하려면 DFT로 하려면 DFT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어떤 표면에서 촉매 반응을 할 때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아톰 그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랜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대표성을 할 거냐. 근데 표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그 SQS나 아니면은 뭐 버추얼 크리스탈 어프락시메이션 이런 거 못 씁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 굉장히 다양한 표면을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여기 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요 조성을 가진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의 카탈리틱 액티비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거를 조금 뜯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요런 표면 굉장히 셀을 이렇게 짜요. 예, 이렇게 짰어요. DFT 셀을 이렇게 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시메트릭한 포지션에 아톰을 넣을 수 있는 넘버 오브 컨피규레이션이 아톰이 5개 있을 때 3억 1,500만 개입니다. 3억 1,500만 개의 DFT 계산을 해야지 얘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뭘 했냐면 한 5,000개 정도의 DFT, 그러니까 흡착 에너지 변화, 흡착 에너지와 그 프리퀀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대충 히스토그램을 한 몇천 개 가지고 그린 다음에 얘를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마치 3억 1,500만 개의 랜덤한 서페이스 샘플링을 했다라고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카탈리틱 액티비티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된다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DFT 계산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하려면 이 포인트 하나 찍는데 한 5,000개의 DFT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후보가 더 많으면은 이거 방법으로 스크리닝 못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 시스템은 3원 개잖아요. 그래서 심심해서 해봤어요. 우리가 처음에 발표한 거 플라티늄, 루스늄, 니켈 시스템이 왜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논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계산해봤습니다. 요거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28만 개밖에 없습니다. 28만 개는 한 DFT 데이터 300개만 하면 랜덤하게 그냥 랜덤한 구조 만들어서 그냥 300개 찍으면은 이것도 그냥 리니어 디그레션 모델을 이용하면은 마치 우리가 28만 개의 랜덤한 서페이스를 DFT 흡착 에너지 샘플링을 했다라고 기계를 만들 수가 있고 걔를 이용해서 통계학적인 액티비티 펑션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흡착 에너지가 델타 G가 0이 되는 게 좋습니다. 하이드로젠을 붙였다 뗐을 때의 프리 에너지의 변화가 0이 되는 점이 제일 베스트인데 플래티늄도 0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볼케이노 플러스에 완전 꼭대기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0이 되는 델타, 이거 델타 E라고 표현했는데 델타 G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델타 G가 0이 되는 점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니까 0이 되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애들이 얼마나 그 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프리퀀트하게 있냐, 그 스태티스틱을 싹 더해버리는 게 액티비티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그러니까 DFT에서 흡착 에너지와 실제로 실험했을 때 오버 포텐셜을 다이렉트하게 코릴레이션 하는 펑션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추할 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플라티늄, 루스늄, 니켈의 프랙션이 얼마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 퓨어 플라티늄이 한 0.02 나오는데 정말 신기하게 65, 30%, 5%대가 액티비티가 제일 높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플래티늄이나 루세늄은 하이드로젠 에볼루션 리액션 꽤 좋고 니켈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얘를 5% 섞어가지고 만들었더니 통계학적으로 somehow 델타 G가 0이 되는 거에 가까운 애들이 가장 frequent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하이엔트로피 얼로이가 서페이스에서 카탈리틱 액티비티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요거 DFT 데이터가 온다, 리그레션을 한다. 그러면은 리그레션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한다. 요것도 똑같아. 액티브 러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자, DFT 데이터 셋이 온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서를 돌린다. 그 다음에 내가 더 똑똑해지기에 요 데이터를 내놔라. 데이터를 만든다. 사이클 돌린다.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봤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액퀴지션 펑션, 이제 exploration, exploitation 더한 거를 해봤죠. 그래서 이게 4원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4개. 4개인데 아까 전에 그 여기 셀 5개잖아요. 그죠? 5개의 포지션이 있죠. 그러면 20차원 문제입니다. 20차원을 이제 2차원으로 그 차원축 세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가 이 값이 뭐냐 하면은 흡착 에너지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0.21 일렉트론 볼트가 델타 G가 0이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익스플로이테이션인 거예요. 제일 좋은 포인트들. 처음에 EI가 높은 거 찾아라 하니까 다 무슨 뭐 이상한 데 찾죠, 그죠? 이 말은 처음에는 uncertainty가 높은 데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배치 한 4 정도 되면 막 클러스터링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그 배치가 15였던 것 같은데 15면 완전히 그 EI가 높은 것들의 집합들이 마이너스 0.21 일렉트론 볼트에 가까운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런 컨피그레이션을 가진 서페이스들이. 그래서 걔네들 특징을 보면은 특징이 뭔가 공통되는 게 있어요. 뭔가 존 1에 플라티늄, 팔라디움, 카파가 하나씩 있어야 되고 존 5에 플라티늄, 플라티늄 카파가 있어야 되고 뭐 2, 4, 3에는 뭐가 들어도 상관없지. 요렇게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는 게 델타지를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요쪽 부분만 계산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DFT 데이터 한 150개, 그러니까 10개씩 했으니까 150개만 한 거죠. 그러니까 3원계 할 때 우리가 아까 300개 했잖아요. 4원계 했는데 150개의 DFT 데이터를 통해서 얘네에 최적되는 그 프랙션을 계산한 거죠. 이거를 5원계로 올릴 수 있어요. 플래티늄, 루세늄, 커퍼, 니켈, 아이론 요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GPI를 돌려서 uncertainty, 그러니까 accuracy 펑션이 높은 거, EI가 높은 것들에 대한 특정한 표면의 DFT 계산을 해서 실제로 돌리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온사이트랑 할로우 사이트 두 개를 해서 에너지가 낮은 게 열역학적으로 어차피 수소가 갈 거니까 그 두 개 중에 낮은 걸 선택해서 이제 액티브 러닝을 돌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겁나 신기하게 진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글로벌 옵티마는 당연히 기금속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금속들이 뭐 8:2 뭐 이게 우리가 기존에 찾은 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죠? 얘네들이 좋은데 얘도 좋고 그 다음에 노블 메탈 70% 이하인 애들 1, 2, 3, 4, 5, 6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실험 오버 포텐셜 정확하게 있지.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으로도 액티브 러닝을 활용하면 실제로 실험하기 전에 계산으로 프레딕션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을 작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OER 하면은 OER은 디스크립터가 3개거든요. 그런 거 3개의 차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디스크립터를 만들고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찾아가는데 expected improvement가 높은 것들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하면은 실제로 계산으로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아까 전에 학생이 질문한 거랑 콜레이션해서 얘기해보면 이거는 다 우리 랩에서 나온 계산 결과. 그래서 펑셔널 자체도 픽스고 그리고 뭐 아토믹 원소가 높으면 막 DFT 플러스 U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게 이 펑션에 막 이것저것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할 때 본인이 뭐를 타겟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냐에 따라서 그걸 좀 잘 걸러야 돼. 약간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던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시간이 좀 남아서 DFT 가지고 액티브 러닝 하면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 랜덤한 서페이스를 얼마나 잘 샘플링을 해서 스태티스티컬한 카탈리틱 액티비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액티브 러닝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일. 우리가 계산과학자들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실험하는 사람들이 와서 실험을 했어. 그림 그려줘.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해서 예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은 뭐 공동 교신 가고 뭐 학생 공동 인주자 주고 그 양에 따라서. 근데 진짜 계산으로 찾은 거를 실험으로 증명하는 거 요걸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계산과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하고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